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쉬어쓴 청년이 많아진 이유가 아직까지는 살만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면 죽을 똥 살 똥 일하려고 할 겁니다. 라는 영상의 단연 댓글입니다. 여러분, 저기 단어가 쉬어쓴 청년에 나와있지만 쉽게 말하면 백수입니다. 백수.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최근에 백수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수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백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저도 백수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수가 문제있다 이 말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사람들 요즘에 보면 제 오등이 세고 디션이 강하다 보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백수 문제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장기 백수 얘기하는 장기 백수. 그냥 백수 말고 오랫동안 사회하고 담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사회하고 오랫동안 담을 쌓은,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장기 백수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쉬어쓴 청년은 그냥 단순히 있잖아요. 뭐 몇 달 쉰 게 아니라 그냥 쭉 논 거예요. 쭉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통 백수가 되더라도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일용직 갈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백수를 해봤다면 보통 백수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왜냐면 백수는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동안 내가 직장에 다녀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백수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백수 되면 돈을 많이 씁니다. 이게 오히려 직장 다닐 때만 돈 더 많이 써. 왜냐, 시간이 남아도니까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물론 안 쓰고 버티는 사람도 있는데 백수 되면서 밥도 사 먹게 되고 뭐 여기저기 이제 나가면서 돈도 쓰게 돼. 그러면 돈이 금방 동이 나요, 이게. 그래서 특히나 장기 백수분들은 돈이 없을 거야, 이게. 장기 백수분들은. 근데 가장 취약점이 이제 자본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아니 일도 안 하고 돈도 없고 매달 숨만 쉬고 살아 돈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장기 백수분들은 보통 대부분 부모님 집에 얹혀 삽니다.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본가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죠. 부모님과 같이 사면 돈이 안 나가냐?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 일단 부모님이 밥 주죠. 부모님이 세금 다 내죠. 뭐 전기세, 수도세, 이제 인터넷비 다 내잖아. 또 부모님 일하시니까 이제 일해서 번 돈으로 그 자식한테 용돈 주겠죠. 그러면 백수 생활이 가능한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저렇게 장기 백수, 그러니까 이제 1년에서 놀게 되면 사람이 의욕 자체 상실합니다. 뭐냐면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근로의욕이나 좀 그런 근성 자체가 없어지게 돼. 여러분, 의욕과 근성이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버티면 생기는 거야. 근데 오랫동안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근성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약해집니다. 남자도 약해집니다. 왜 헬스 운동 하시는 분들도 몇 달 동안 놀면 그냥 돼지 됩니다. 네, 운동 안 하면. 사람은 기속적으로 있잖아. 뭔가 버티고 경험하면서 이제 강화되는 겁니다. 근데 백수분들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일치 안 하니까. 그리고 제가 장기 백수가 되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사회하고 고립되는 거. 일단 뭐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사회하고 담을 쌓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안 만나, 이게. 만날 사람도 없어. 왜냐? 나랑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니까 그 사람도 일하고, 난 백수 신분이고, 내가 그 사람 만나자고 해도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 신분인 그런 지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을 별로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악까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피하게 돼. 그럼 만날 사람이 없어. 그 인간관계도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게 돼, 말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능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백수생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말을 잘 못해요.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를 못합니다. 예. 왜냐? 말을 안 하니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멘탈도 안 좋고 근성도 약하고 뭐 기본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내가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나이 먹었고 뭐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주변에 나 같은 사람 보고 싶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제 제 자존감, 자신감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단념하게 돼요. 그럼 계속 집에만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님은 또 그런 자식을 떠안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장기 백수분들 중에서 집이 잘 사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대부분 근근히 먹고 산다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부모님도 늙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수가 된 분들 뭐냐면 나도 나지만 부모님 나이 생각해요. 부모님 나이. 보통 자식이 서른에 놀고 있으면 부모님 나이가 환갑일 겁니다. 부모님 이제 직장 은퇴해야 돼. 은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수입이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도 아픈 데 많아요. 괜히 가족들 걱정할까봐 참고 일하십니다.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뭐 쓰러지거나 큰 병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아니 부모님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실까요? 뭐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니까 이게. 뭐 정말 돈 많은 집에 내가 백수 생활한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하면 뭐 백수생활 해도 됩니다. 어차피 돈 남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반 서민 가정이에요. 장기 백수분들. 그러면 부모님도 여윳돈이 없고 부모님도 언젠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은퇴할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그 빨대껌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백생 오래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짐을 따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엄청나게. 그 부모님도 사람이야.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좋다고 해도 자식이 저렇게 자기 역할 못하면 부모도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거나 힘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물론 백수분들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요즘엔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 제목에 동의합니다. 취업 어려워서 집에서 노는 사람들 많아진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부모든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다음 기회를 걱정할 상황이면 과연 취업을 못할까?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수생활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자기 역할을 안 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내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의식주에 들어가잖아. 그럼 돈이 들어가죠. 그럼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장기 백수분들은 돈을 안 번단 말이죠. 근데 살 수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벌어야 될 돈 대신 번다는 건데 그게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남 가족들 보통 부모님이야 부모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성인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은퇴를 걱정해야 돼. 그럼 평생 일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지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부모님 한 50 중반 후반 되면 보통 아버지가 뭐 집안 가정이면 아버지 지쳐요 이제. 아픈 데도 많고 다친 것도 많고 그리고 뭐 공무원 하더라도 이제 몇 년 뒤면 은퇴해야 되고 좀 쉬고 싶어. 근데 자식이 저렇게 떡하니 집에 버티고 있으면 쉴 수가 없죠 이게. 젊을 때 그만 고생했으면 맞잖아요. 부모님 그만 고생했으면 나이 먹고 좀 짐도 덜을 줄 알아야죠 자식이라면. 근데 내가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되려 짐을 떠안아주고 있어.
내 몸뚱아리로.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 너무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자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입장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절대 내 편이 아니에요. 베스트 템피스트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 부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업급여라든지 저소득층 부조를 해주는 것이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부조가 근로의욕 상실이라든지 나쁜 영향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것 같네요. 예, 돈에 감사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소득이 적거나 뭔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멘탈이 약해져요. 누구나 약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라에 저 돈을 준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실업급여 목적이 뭐냐면 이제 당장 실업하면 재취업이 힘들고 보통 실업하면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재취업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그냥 몇 달 일하고 돈 받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죠. 보통 실업급여 꼼수 부리는 사람 대부분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복지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거 악용하는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죠, 이게. 사실 실업급여 제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 뭔가 있잖아요. 만들면 악용한 사람 생겨. 근데 실업급여는 악용한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취업이 더 힘듭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어차피 인간 나이 먹으면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집니다. 힘도 약해지고. 근데 나는 나이 먹는데 부모님 늙고 병들어요. 내가 힘이 약해지면 우리 부모님들 힘이 더 약해집니다. 더.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오랫동안 놀고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 생활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 심정은 어떨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젊은 세월 시간만 까먹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나이 먹어서 후회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젊을 때 일하고 나이 먹고 노는 게 나아. 왜냐하면 이 젊음이란 기회는요, 두분다시 안 와요.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젊음이란 기회는요,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냥 있잖아요. 젊을 때가 뭐 예쁘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야. 내가 젊을 때 어떤 좋은 일자리를 기회를 가질 수 있냐는 것은 젊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이 먹어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받아줘. 그러니까 나이 먹었어도 나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직장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예, 점점 더. 왜냐, 나는 점점 나이 먹어가고, 사회에서 공백기는 커지고, 나이만 많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공백기 긴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예.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있잖아요. 예. 보낸 시간이 나중에는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